안녕하세요.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오광석입니다. 이번에는 도로와 대지와 건축 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브리핑해드리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토지마다 검토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필히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 담당자나 건축 설계사님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고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전문가들이란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이나 건축과 관련해서는 짧고 긴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주변의 친한 형, 동생, 언니, 지인들의 조언이나 잔소리에 귀를 닫고 어설픈 지식으로부터 멀리해야만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만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려면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비도시 지역, 즉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세부적으로 많은 것을 체크하여야 실수 없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황상 경운기나 트럭터 같은 것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농로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토지를 매수하고 나중에 그곳에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농로가 개인 땅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도상에 나타난 번듯한 도로를 끼고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없겠지만 현황 도로라든지 좁은 연결 도로는 사도라고 불리는 개인 도로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를 법정도로와 법정화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요, 국토법에서 말하는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 고시된 도로입니다. 즉 도로의 종류에 나오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고요. 법정화도로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해당 부지가 어떤 도로에 접하고 있느냐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땅이 대지가 도시지역이라고 하면요, 법정도로나 법정화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적도상에 나타나 있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지역이라면 현황도로를 이용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곳에서는 법정도로, 법정화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요. 비도시지역, 면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면은 법정도로, 법정화도로 뿐만이 아니라 현황도로가 있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 규정의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 그러니까 과거부터 사유지나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진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도시 면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대지가 법정도로 또는 법정화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지역이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면지역의 리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4m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는 약 2m 이상의 도로로도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이 말뜻이 약간 좀 그렇죠.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면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붙어 있는 땅 A는 맹지에 해당되고요. 자, 4m 도로가 있습니다. 이 폭이 4m인 도로가 있고 이 토지가 4m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와 도로의 관계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막다른 도로에요.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폭이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되고요. 막다른 도로가 35m 미만이라고 하면은 도로폭 3m 이상 접해 있어야 되고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도시 지역에서는 폭 6m 이상, 비도시 지역에서는 폭 4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건축하려면 건축 대지에 2m 이상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이면 도로폭은 2m 이상이면 되는데요. 막다른 도로가 35m 미만이라고 하면은 3m 폭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경우 도시지역은 6m 폭, 비도시 지역은 4m 폭의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이나 건축사 사무소에 꼭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셔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화한다고 해서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방문해서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고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건축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서 도로 폭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지 또는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를 개발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농로나 임도를 전용하여 개발할 때 현황도로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미달하여 도로로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별도로 사도개설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대지의 경우 도로와 국어, 하천 점용허가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가 직접 연결되거나 접하지 않지만 대지 옆으로 국어나 하천을 건너서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가 대지의 시골에 소재하는 대지의 경우 도로와 국어, 하천 점용 허가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가 직접 연결되거나 접하지 않지만 대지 옆으로 국어나 하천을 건너서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의 대지가 종종 있습니다. 다리를 만들거나 복개하지 않으면 공로와 연결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대지와 연결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면 시군구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국어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신청을 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타진해 봐야 됩니다. 자, 국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농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 허가와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농수로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국어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하천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땅에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땅은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의 도로와 접한 땅이 비싼 가격에 팔렸으니까 자기 땅도 비싸게 받아야 한다며 무조건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팔아달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축 행위를 위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는 용도지역 같은 불리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지지도 않고요. 도로의 폭이 해당 사항에 접하느냐 안 되느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을 좋다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심오한 생각이 있겠지만요. 땅은 한번 사놓으면 물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로와 대지와 건축에 대한 브리프는 학동 쌍봉 사거리에 위치한 더존 건축사 사무소 정진문 대표 건축사님이 감수 교정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여수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세한 무슨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오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